저는 2년 동안 실패하는 카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한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동안 제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제 편에 서서 달콤한 변명만 속삭이는 변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기 싫어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코치였어요. 저는 그동안 변호사의 말만 들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붙들고 계신가요?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한강공원 벤치에서 제가 깨달은 그 특별한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쉬익거리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카페 모닝글로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 손에 든 것은 원두가 아니라 임대료 독촉장이었으니까요. 빨간 글씨로 쓰인 최종 통보라는 단어가 제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형,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냐? 동생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학생인 그는 아르바이트 대신 제 카페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본인 공부도 바쁜데 말이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매일 새벽 김밥을 싸서 가져다 주실 때마다 제 야윈 얼굴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매장을 지키고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SNS 마케팅까지 혼자서 다 해왔는데 말이에요.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마련하지? 다음 달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손님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를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제 목을 더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제 안에서는 늘 같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곧 손님이 늘 거야.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저는 그 목소리를 제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제 편에 서서 제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친절한 변호사 말이에요. 위기는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완전히 고장났고 수리비만 200만 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카페 앞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멀리서 제 카페를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제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카페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기분이었죠.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 가게를 붙들고 있을까? 낯선 시선으로 묻자 답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는 그 가게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구나. 포기하면 자신이 실패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때 문득 대학 시절 존경했던 김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 저는 상상 속에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내가 만약 7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본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니? 70세의 제가 흔들의자에 앉아 지금을 돌아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을 닫는 게 두려워서 더 큰 빚을 지고 건강까지 잃었다면 그게 진짜 후회였을 거야. 하지만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면 그건 후회가 아니라 성장이었을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의 솔직함, 어머니의 걱정, 그리고 김 교수님의 지혜가 합쳐진 목소리. 저는 그를 제 코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치는 변호사와 달리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준호, 어떻게는 잠깐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 이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카페가 좋아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두려워서 붙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변호사는 발끈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하지만 코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야. 저는 결국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는 형, 잘 생각했어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어머니는 이제 편히 자겠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지금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하며 혼자 만들었던 포스터들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비록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가장 교묘한 변호사가 됩니다.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며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변호사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서 나를 관찰하는 제3자가 되어보세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누군가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들어보세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제 아내 변호사가 계속 속삭였어요. 이런 실패 이야기를 공개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제 코치는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과거의 선택에 발목이 잡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에만 갇혀서 정작 무엇을, 왜를 놓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변호사는 지금 뭐라고 속삭이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코치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놓아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그리고 70세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거든요. 주변에 지금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을 선물해 주기도 하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을 닫는 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코치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